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데 이번엔 동두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GTX-C 연장,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셔틀 전동차를 활용한 경원선 증편 운행으로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 환경 조성에 박차를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죠.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별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번엔 동두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GTX-C 연장,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미군 기지 반환을 위한 특별 대책 추진도 발전 전략에 담았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들을 만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비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동두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 발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가장 먼저 국가 산단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첨단 국가전략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성장을 위해 GTX-C 연장과 서울 연천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인 의료 인프라 확대 역시 비전에 담겼습니다. 경원권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재생병원을 조기 개원하는 한편 지역 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정훈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특례로 군사 규제를 완화하고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캠프 KC 어떤 반환 지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여지 활용에 대한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대학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실현해 각종 규제로 희생된 동두천시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꼭 이뤄야 되는 숙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유족 측이 지난 22일 고 이영승 교사가 근무할 당시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학교 측이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들에게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이들을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GTX-C 노선은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노선으로 현재 2023년 하반기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셔틀 전동차를 활용한 경원선 증편 운행으로 동두천시의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달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시에서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수행해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백순영입니다. 예, 다음 달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과 함께 만일 동시에 감염이 된다면 인공호흡기를 달 확률도 2배 높아진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예, 올해 독감이 유행할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어떤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서 재유행이 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작은 규모라도 아마 환자 수는 지금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감염되면은 증상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백신은 그 이전 백신들과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들이 좀 있었던지라 백신을 굳이 또 맞아야 하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접종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 개량 백신과 달리 이번 새로 만들어진 백신은 XBB 1.5 대응 단가 백신으로 모더나와 파이자 두 군데서 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들 또 올겨울에 새로 등장할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줄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다만 감염 시 중증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은 접종 이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독감 주사와 코로나 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날에 두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이전에 질병청에서 발표한 것 같이 이 두 가지 백신은 같은 날 양쪽 팔에 접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하신다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접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국민의힘 안계일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함께 입법 예고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뺀 공익소송 비용을 심급별 2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은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사회적 이익이 주된 목적과 쟁점인 소송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1년여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내년 1월에 재개관합니다. 연말까지 기획 공연을 무대로 올려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2001년 의정부동 4만 제곱미터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전체 면적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돼 대소극장과 전시장, 국제회의장 등을 갖췄습니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다가 2007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시설이 낡고 좁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2018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습니다. 양주시가 양주 1동 복합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 1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오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양주 1동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무한돌봄센터와 노인대학, 평생학습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중국 산둥성 둥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과 천비창 둥잉시장은 둥잉시 둥잉호텔에서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하고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두 도시의 상호 발전은 물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220만 명의 둥잉시는 성리유전이 있는 신흥 석유 도시입니다. 양주시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시민 제안을 통해 접수된 70여 건 가운데 19건을 선정한 건데요. 양주시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총회를 열고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 오는 12월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